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또 곤란한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날씨 관련한 질환도 좋고요. 또 전립선 질환, 남성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또 이상 증상, 또 과민성 급성 방광염이라든가 또 아이들 포경 수술, 또 성병, 또 요로결석, 요실금 등 모두 좋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764국에 6336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미끄럽진 않았습니까? 날씨가 많이 네. 추워졌죠? 네, 많이 춥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네. 그 인도는 다 얼어가지고 그렇죠. 잘못하면은 미끄러지겠더라고요. 요즘에 오랜만에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마 그런 미끄럼 사고 같은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계절성 질환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요즘 내원하는 환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보통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이제 실내 생활 방역 수칙 지키시느라고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차 같은 종류, 음료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국이라든지 식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요즘 계절적으로는 이렇게 수분 섭취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빈뇨 증상 때문에 또 밤이 이제 일찍 해가지고 밤이 길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소변 보시면서 자주 깨신다는 분들 이런 배뇨와 관련해가지고 주간 빈뇨와 야간 빈뇨 이렇게 해서 이제 수면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우면 확실히 화장실은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 날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름철 같으면은 우리가 수분 섭취하더라도 네. 대부분 피부를 통해서 나가는 수분량, 호흡으로 나가는 양 해서 그쪽으로 배출되는 양들이 많은데 반대로 온전히 이제 콩팥을 통해서 방광으로 배설되는 수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변 보는 횟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땀 비출이 줄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이 낮에는 2시간에 한 번 정도 자주 화장실에 가고 밤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네. 요거는 이제 좀 밤에 이제 야간 빈뇨 아마 야간 빈뇨를 물어보시는데요. 낮에는 2시간에 한 번 정도 간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면 중에는 화장실을 안 가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눈 뜨고 있는 시간을 따지면은 한 16시간 정도. 아침에 눈 뜨고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식사 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보통 하루에 4번 정도 보시는 거를 평균적으로 보면 2시간이라고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시니까 한 8번 정도 화장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내가 좀 자주 보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원주에서 서울을 버스 타고 간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빨리 가니까 1시간 반 정도면은 도착하시니까 중간에 급하지 않으시면 화장실 갈 일이 많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서 이동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중간에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은 가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생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2시간에 한 번 본다 그러면 좀 자주 보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심리 상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뭐 춥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음료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시면 또 자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평상시에 본인 습관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 잘 참는 사람은 어느 날 뭐 하루에 한 번도 안 봤다, 뭐 한 번 봤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황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아침에 한 번, 뭐 저녁 자기는 한 번 본다 그러면 방광 크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좀 비정상적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이제 습관적인 부분도 네.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는 부분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방광은 일종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변을 저장했다가 내보내주는 일종의 그릇이기 때문에 네. 그릇 크기가 작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좀 자주 볼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소변을 이렇게 그릇 크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편한 증상은 없는데 소변 양이 적으면서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늘려주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꼭 뭐 빈혈하고 보지는 않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 생활 습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불편한 것은 주로 이제 밤에 야간 빈뇨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뭐 소변 보기 위해서 깨거나 그러다 보면 또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렇죠. 밤 꼬박 새우신다. 그러면 다음날 생활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면 야간 빈뇨가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통 소변 보는 횟수가 4번 정도가 이제 네. 보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4번에서 6번 정도인데 뭐 8번 이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8번 넘어가는 경우 그러면 1시간에 한 번 정도 소변 보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네. 차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도 많이 드시고 녹차, 보이차 네. 뭐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많이 네. 마셔서 좀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하는 거하고 차 네. 종류를 드시는 건 조금 다른 이유가 차에는 카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커피도 카페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 탄산음료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카페인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뭐 소변을 끌고 내려오는 양을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커피 마시고 어떤 분들은 나 금방 화장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카페인의 영향으로 소변을 자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아무래도 뭐 커피 마시면은 요즘에는 뭐 대화 나누는 뭐 모임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드시는 음료가 커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소변 보러 자주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전하시는 분, 택시 기사님들도 가끔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뭐 커피를 많이 드신다고 왜 그러냐면 졸음이나 운전하시면서 실내에서 생활하시니까 네. 답답하니까 만나서 뭐 같이 얘기할 때 커피를 주로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소변을 많이 참는 경우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에서, 자주 안 가게 네. 되고 참게 그러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참으면 보시는 것 어때요? 참는 거 괜찮은가요? 참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변도 아까 방광 그릇 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본인의 평상시 습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잘 참을 수 있는 분들은 뭐 한두 시간 뭐 3시간, 4시간 잘 참거든요. 그런데 네. 못 참는 분들 방광 크기가 작은 경우도 있고 과민성 방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참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평상시 소변 보는 양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네. 자판기 컵. 네. 그게 하나가 한 150cc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하나 반이나 2개 정도 양이 나온다면은 크게 소변 양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뭐 그 종이컵 한 컵도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양이 나오면서 자주 가는 경우는 빈뇨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치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보통
일단은 환자분이 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화장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이 뭐 대부분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죠.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되면 본인이 크게 뭐 불편감을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직업적으로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화장실이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루 종일 어디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하시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로 네, 가능합니까? 보통 그래서 방광 크기를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방광에서 자극 증상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자극 증상이 왔을 때 방광 수축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고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광 수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또 뭐 방광 이상도 좋고요. 이제 아이들 방학 때 포경 수술 많이 하죠. 포경 수술, 뭐 성병, 또 남성 뭐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라든가 요로결석, 유실금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인데요. 28세 남성입니다. 고환 밑에 힘줄 혹은 혹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지면 통증도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혹시 부고환염인가요? 부고환염이라면 어떻게 좀 진단하고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28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적으로 접촉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도염 같은 경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요도염에 노출되었는데 치료를 방치하고 그냥 지내다가 후유증으로 전립선염이나 부고환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환 구조를 보게 되면 음낭이라고 하는 가죽 주머니 안에 고환하고 고환 옆에 붙어 있는 부고환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지면은 고환만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고환 옆에 붙어 있는 부고환은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 염증이 있거나 하려면은 고환 크기로 커지기 때문에 이게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어서 부어서 통증이 점점 진행되는 상황이고 크기가 커지면 부고환염을 의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 크기인데 어느 날 우연히 뭐 목욕하다가 반신욕하다든지 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고환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만져보면서 아니 뭐 이상이 있나 이렇게 해서 간혹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정상 부고환이 만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지면은 압통이라는 거 우리가 고환은 급소기 때문에 자극을 주게 되면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병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감기 증상을 앓고 나서 갑자기 고환 주위가 아프고 부어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맞아가지고 부고원에 타박을 입고서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운동을 하면서 특히 요즘은 뭐 겨울철에는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하시지만은 이렇게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서 공에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러면 아이들하고 장난치다가 급소 또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부들하고 장난치다가 뭐 이렇게 우연히 맞아가지고 뭐 부모하고 같이 오거나 선생님하고 오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일단은 고환 손상이 의심되면 부고환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렇지 만약에 않고 진단이 되면 치료는 네, 간단합니까? 보통 타박상 같은 경우는 그냥 관찰 뭐 얼음찜질 같은 것 좀 하면서 관찰해 보면 되겠고요. 네. 염증이 심한 경우, 부고환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도염 후유증으로 전립선염이나 정낭염, 부고환염 생기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의한 부고환이 이제 종창이라서 커지는 경우가 많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급성기를 잘 치료해야지만 후유증이 남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8세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미혼이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부고환에 염증이 생겨서 부고환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정자가 고환에서 만들어져서 부고환을 통해서 성숙하면서 이제 사정을 하게 되면 배출이 되고 그래서 난자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를 갖게 원하는 경우에 이런 불임 부부들이 간혹 가다가 과거에 부고환 염증을 알아서 정자가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진단은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 네, 예. 그래서 부고환이 커져 있는 크기를 보면 진단은 충분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나서 치료가 중요하니까 이런 급성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아이들이 자다가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처음에 집에 들어가서 잘 때는 이제 뭐 보일러도 많이 떼고 하다 보니까 이불을 꼭 잘 덮고 자다가 더우니까 이제 이불을 걷어차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고환은 온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고환이 몸 쪽으로 부는 과정에서 고환 거근이라고 고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근육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환 염전이라 그래서 불알이 꼬임 증상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그러다 보면 고환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증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대구를 굴르다가 응급실 통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며칠 방치하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요즘에 부모님들한테 뭐 겨울철 추운 날에 아이가 갑자기 불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아프다 그래서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나 의사의 소견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고환 염전으로 인해서 불알이 꼬이게 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고환 손상이 오게 되면 고환을 적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떼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부모로서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상당히 큰 충격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네, 있습니까? 대부분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뇌졸중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한 뭐 5분 이내에 응급실에 잘 도착해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는 것처럼 고환도 고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은 4시간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고환을 살릴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심 갖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고환이라는 게 정자의 생성 장소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이 뭐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뭐 신의 축복이라 그러면은 고환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없다 그래도 나중에 뭐 불임이 꼭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래도 양쪽이 온전하게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이런 거는 관심을 잘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내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또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뭐 아프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야, 너 그러면 남자야, 엄마, 너 참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되고 병원을 꼭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요로결석에 걸려 고생을 했습니다. 이 요로결석은 건강검진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지요? 라고. 예. 네, 요즘에 건강검진 아마 12월 달 되시면은 아마 못 받으신 하시죠. 분들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가시면은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소변 검사하고 신기능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거 하시면은 그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요.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상담 전화 먼저 네. 예,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좀 있는데요. 네. 좀 큰 편인데, 네. 전 자다가 오줌을 한 번 놓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7번을 놓는 사람도 있다는데, 네, 예. 그럼 저는 아주 심한가요?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이 증상만 말씀드리는 걸로는 별로 심한 편은 아니시고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이 없다 그래도 야간에 한 번 정도. 이제 보통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서 저녁 때 자다가 한 번 정도 깨는 거를 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야간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잘 보시고 하면은 이것도 줄일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 7번 본다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세요. 네, 근데 저기 화장실이라서 울릴 겁니다. 그리고요. 네. 암으로 가는 비대증이 있는데 암으로도 변하나요?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보통은 우리가 염증이 심하다 그래서 암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데 전립선 비대증하고 동반해서 암은 또 따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증을 계속 치료하는데 암이 됐다 이렇게 되지는 않으시고요. 유전적인 요인하고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해서 남성 전립선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다가 진료 받으시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증상으로 봐서는 비대증하고 전립선암하고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증으로 진단돼서 치료받는 분들은 이제 주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기 검사에서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그러면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비대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전립선 암의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대증에서 암으로 되지는 않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꼭 대부분 우려하시는 것이 비대증 치료하다가 나 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대증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암에 대한 미리 조기 검사를 미리 받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암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더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비대증 검사할 때 네. 암 검사도 같이 하나요?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검사 항목 중에 우리가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하나 있고 이것은 전립선의 크기 어떤 다른 이상도 보지만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국소 병변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 진료하면서 PSA라고 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하는 목적보다는 전립선암 검사의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얘기 없으시면 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최선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